술잔이 몇 순배 돌고 알딸딸한 기운이 우리 사이를 감돌자 그녀가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슬슬 지루해지는데 창식이 아까 나 재밌게 해준다면서. 그녀의 말에는 농담기보다 뭔가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했죠. 살짝 달아오른 그녀의 뺨과 촉촉해진 눈빛에 제 심장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재밌게 해드려야죠. 그럼 우리 좀 특별한 술게임 한번 해볼래요? 술게임 뭐 좋은 거 있어?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죠. 뱀사, 안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슬쩍 운을 뗐습니다. 우선 선을 정하고 선이 옆 사람한테 뱀사, 안사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뭔데? 만약 안 산다고 하면 뭐 간단해요. 그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산다고 대답하면 물어본 사람이 산다고 한 사람한테 원하는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스킨십. 그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그게 다야? 재밌겠는데. 콜.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녀가 이 게임을, 이 아슬아슬한 스킨십의 수위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을 넘나드는 게임의 끝에서 우리 둘 사이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노총각이에요. 직업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업고등학교 2년제 대학 전기과 졸업 후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가 드는지 마는지도 모를 퀴퀴한 원룸 골방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거기서 10년 넘게 버텼어요. 왜 그랬냐고요? 딱 하나였죠. 장가. 남들처럼 퇴근하면 마누라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상 받아보고 주말엔 예쁜 마누라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도 가고 그런 로망 하나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번듯한 집 한 채. 그것만 있으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집만 사면 돼. 20평짜리 아파트라도 내 이름으로 딱 찍히면 하늘에서 천사 같은 색시가 자기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뚝 떨어질 거야. 스스로한테 세뇌하듯 다짐하며 진짜 독하게 살았습니다. 먹는 거요? 쉬는 날엔 삼시세끼 라면만 먹은 날도 부지기수고 현장 식당밥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었죠. 동료들이 창식 씨 오늘 회식인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콜 해도 침 꼴깍 삼키면서 아따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먼저들 드쇼 하고 돌아섰어요. 차요? 10년 넘은 소나타 시동 걸 때마다 경운기 소리가 나고 에어컨은 장식품이 된 지 오래였지만 굴러가면 장땡이었죠. 옷은 또 어떻고요. 작업복 말고는 진짜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었어요. 남들 다 입는 번쩍이는 새 옷? 그 돈 아껴서 덕돌 한 장이라도 더 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았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옆자리에 앉을 미래의 어여쁜 섹시 얼굴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재작년 가을이었죠.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금을 보태서 드디어 경기도 외곽이지만 번듯한 20평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와 진짜 내 집이라니. 처음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새집 냄새, 깨끗한 벽지, 반짝이는 마룻바닥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마저 눈부셨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됐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구나. 어디 보자. 어떤 색시가 내 레이더망에 걸리려나. 텅 빈 거실 바닥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천장을 보며 김칫국부터 한 사발 들이켰죠.
이제 소개팅 나가서도 당당하게, 네. 얼마 전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폼 잡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여자들 눈빛부터 달라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아니면 동료들한테 좀 졸라볼까? 행복한 상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며칠이나 계속됐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 냉혹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제 휴대폰은 여전히 현장 소장님들과 자재상, 사장님들의 투박한 목소리만 담아낼 뿐, 하늘에서 떨어진 예쁜 색시는커녕 소개팅 주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에이,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하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싸늘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김 소장, 집들이 안 하나? 좋은 집 샀으면 여자친구 불러서 알콩달콩 해야지. 현장 한바집에서 점심 먹는데 옆자리 최 반장이 눈치 없이 툭 던진 말에 밥알이 목구멍에 턱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짐 정리가 덜 돼서요. 허허,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초대할 여자친구가 있어야 부르죠. 이 양반아 하고 외치고 있었죠. 결정타는 오랜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공창놈 결혼식장에서 터졌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몇 년 만에 양복까지 꺼내 입고 갔지만 결국 아는 사람 없는 구석 테이블에 처박혀 어색하게 뷔페 접시만 축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신부 친구로 보이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아리따운 여성분과 눈이 딱 마주친 게 혹시 인연? 하는 마음에 최대한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장착하고 살짝 목례를 건넸는데 맙소사 그 여성분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획 굴려버리는 겁니다. 제 미소가 그렇게 살벌했나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울이 아니라 냉정한 타인의 시선에 비친 제 진짜 모습을요. 문제는 집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김창식의 왁구가 문제였던 겁니다. 제 얼굴요? 객관적으로 봐도 곱상함과는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리가 멀죠. 좋게 포장하면 선 굵고 남성미 넘치는 마초 스타일?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성난 황소한테 스피어 한 방 그대로 맞고 코뼈랑 광대뼈가 같이 내려앉은 듯한 그런 험악한 인상이에요.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는 어릴 때부터 뱀 눈깔 소리 좀 들었고 늘 뭔가 못마땅한 듯 굳게 담은 입술에 건설 현장 땡볕과 먼지에 단련된 거무죽죽하고 거친 피부는 옵션이죠. 키는 180 살짝 넘는데 진짜 문제는 덩치예요. 매일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 나르고 한마질하고 쇠 파이프 들고 다니다 보니 이건 살크업이 아니라 근육돼지가 따로 없어요. 어깨는 태평양이고 팔뚝은 웬만한 아가씨 허리둘레만 합니다. 딱 배우 마동석 씨 같은 몸인데 얼굴, 인상은 그분보다 한 서너 간계는 더 험악하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공고 나와서 쭉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삭막한 현장에서 뒹굴다 보니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섬세한 감성? 달콤한 말, 세련된 매너? 그런 건 진작에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낸 지 오래예요. 또래 여자 만날 기회? 전무했죠. 주변엔 땀 냄새 풍기는 아저씨들 뿐이었고 가끔 마주치는 여자라고는 한바지 이모님이나 청소 여사님들이 전부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줌마들은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창식 총각. 힘 하나는 타고났어. 이것 좀 같이 옮겨줘. 응? 어머. 김 소장 팔뚝 좀 봐. 이게 사람 팔뚝이야. 통나무야? 우리 집 영감이랑은 천지 차이네. 총각은 생긴 건 저래도 속은 참 진국 같아. 나중에 섹시 얻으면 엄청 잘해줄 상이야. 네. 힘 좀 쓰게 생겼다고 듬직하다고들 하셨죠. 제 험악한 인상과 우락부락한 몸뚱이가
그분들 눈에는 믿음직함으로 보였나 봐요. 요즘이야 뭐 마블리 니 뭐니 해서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지만 제가 한창 젊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은 그냥 무식하고 험악한 놈 취급받기 십상이었어요. 또래 아가씨들요? 아휴, 말도 마세요. 저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경기를 일으키며 피하기 바빴고 뒤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어머, 저 사람 봤어? 인상 장난 아니다. 조폭 아니야? 눈빛 완전 살벌해. 쳐다보지 마. 괜히 시비 걸릴라. 뱀 눈깔에 험악한 인상. 산만한 덩치. 맑고 굵은 목소리. 웬만한 남자들도 제 앞에선 슬슬 기는데 여리여리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저를 곱게 볼 리가 없죠. 어쩌다 소개팅이라도 나가면 상대방은 제 얼굴 보자마자 얼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굳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저기 창식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아, 저요? 뭐 등산 가끔 가고요. 현장에서 남은 목재 같은 걸로 뭐 뚝딱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나름 부드럽게 말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더 질겁하는 표정.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영혼 없는 멘트와 함께 그걸로 끝. 다시는 연락 오는 법이 없었죠. 그때서야 절감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그리던 청순가련 아담 사이즈의 애교 넘치는 이상형과의 알콩달콩 결혼 생활은 네, 이번 생엔 완전히 글렀다는 것을요. 아파트, 그건 그냥 비싼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 제 타고난 왁구와 척박한 매력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된 느낌이랄까요? 더 이상 억지로 소개팅 나가서 어색한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겉모습과 달리 속마음은 이게 또 여자를 엄청나게 밝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겉과 속이 완전히 따로 노는 부조화의 극치죠. 겉으로는 묵묵하고 과묵한 연애세포 제로의 철벽남처럼 보여도 제 속은 늘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살결을 갈망하는 그냥 외로운 수컷이었어요. 로맨스 영화 보면서 혼자 설레고 길거리 커플들 보면서 남몰래 씁쓸해하고 그런 저를 누가 알겠어요. 끓어오르는 욕망,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이걸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돈으로 해결하는 건 영 내키지 않았고요. 그건 뭐랄까 제 마지막 남은 개똥 철학 같은 거였죠. 결국 제가 찾은 최선의 안식처는 퇴근 후 돌아오는 저만의 새 아파트였어요. 땀과 먼지로 범벅된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끝낸 뒤 냉장고에서 차가운 캔맥주를 꺼내 드는 그 순간 거실 불은 끄고 구석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서 아늑하니 좀 처량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넷플릭스를 켜는 겁니다. 캬, 역시 집이 최고야. 내 집에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는 이 맛. 이게 바로 성공한 남자의 삶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억지 위안을 삼아보지만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어요. 맥주 몇 캔으로 달랠 수 없는 깊은 외로움. 어두운 방 안을 홀로 밝히는 TV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숨 막히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아무리 번듯한 집, 푹신한 소파, 시원한 맥주가 있다 한들 결국 이 넓은 공간에 나 혼자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어요. 제 험악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랄랑한 속마음을 알아봐 줄 사람.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줄 사람. 이 텅 빈 아파트를 함께 웃음소리로 채워줄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 주변에 없었죠. 넷플릭스 속배우들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밤마다 홀짝이는 캔맥주만이 외로운 밤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37. 아직은 짝 없는 전기소장 김창식의 좀 많이 씁쓸하고
지독히 외로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 징글징글한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짜릿한 인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고 정신 못 차릴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덕분에 현장 일도 공치고 집에서 뒹굴뒹굴했죠. 할 일도 없고 해서 캔맥주나 까 마시면서 요즘 빠진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벌써 세 캔째 비우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현관 벨이 울리더라고요. 띵동, 띵동, 누구지? 택배 올 것도 없는데. 깜짝 놀라서 리모컨 떨어뜨리고 인터폰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서너 번 들려왔죠. 아뿔싸. 오늘 점검 날인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제 꼴이었죠. 위에는 늘어난 반팔티, 아래는 달랑 사각 반쭈. 집 상태는 또 어떻고요.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청소랑은 담쌓고 지내잖아요.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환기도 안 시켜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 꼴로 사람을 들일 수는 없었죠. 급하게 인터폰으로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혹시 딱 3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양해를 구했네요. 다행히 밖에서 네, 기다릴게요. 하고 조용히 기다려 주시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대충 보이는 구석에 처박고 잡동사니들도 막 쑤셔 넣었어요. 창문도 활짝 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방향제 스프레이를 미친 듯이 뿌려댔죠. 괜히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안 좋은 인상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허겁지겁 반바지를 꿰어 입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입은 것 같았지만 확인할 새도 없었죠. 그렇게 3분간의 폭풍 같은 정리를 마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나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5년 넘게 살았던 원룸 주인 아줌마가 아니겠어요? 옥순 아줌마, 어머, 창식 총각, 여기서 다 보네. 아줌마도 저를 알아보고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녀는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미스코리아 한성주를 빼다 박았을 만큼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중딩, 고딩 두 딸 엄마였는데도 어찌나 관리를 잘했는지 저도 언젠가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는 상상을 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계기가 된 여자이자 바로 제 이상형이었죠. 그런 그녀가 가스검침 일을 하고 다닌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달라붙는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그 위에 파란색 조끼를 걸친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도 그녀의 매끈한 몸매가 다 드러날 정도였어요. 제 눈에는 여전히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죠. 더군다나 한성주를 빼다 박은 모습, 치아르런이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여전했고요. 순간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녀랑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순수했던 때가 떠오르며 다시금 설레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먼저 이상한 기계 같은 걸 들고 주방 쪽으로 가셔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뒤에 서 있었죠. 비교적 깨끗한 싱크대를 보더니 집에서 음식은 안 해 먹나 보네 하고 물으시더군요.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으니깐요. 제가 대답했죠. 혼자 살아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창식 총각은 남들보다 덩치도 크니 훨씬 잘 먹어야 할 텐데 말야. 그나저나 옆에서 챙겨줄 여자가 빨리 생겨야 할 텐데. 아줌마 잔소리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제 걱정해주는 여자는 저희 엄마 빼곤 아줌마뿐이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은 비가 와서 출근 안 했나 보네.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아직 기초공사 중이라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연락 한번 하지 그랬어? 아줌마가 툭 던지듯 말하는데 이게 예의상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정말 제 안부가 궁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당돌하게 물어봤죠. 그럼 보고 싶었지. 우리 집에서 5년이나 함께 지냈는데 연락 한 번 없으니 섭섭하기도 하고 말야. 아줌마 말에 괜히 찡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사실은 제가 아줌마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흑심 품을까 봐 연락하고 지내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갑자기 용기가 나서 옛날 마음을 슬쩍 꺼내봤어요. 어머, 그랬던 거야? 아줌마 얼굴이 갑자기 확 붉어지더라고요. 창식 총각 여태 왜 결혼 못하나 늘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 눈이 너무 높았던 거네. 호호. 아줌마가 어색함을 풀려고 농담을 던지셨죠.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종종 연락해. 네. 그럼요. 이사 온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줌마 번호는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려. 점검 끝나고 바로 나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 안을 더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급하게 뿌린 방향제 스프레이를 발견하시고는 어머, 나 온다고 급하게 청소까지 한 거야? 감동인데? 라며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뭐지 왜 안 나가시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제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를 체크해야 한다며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보일러실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그곳에는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잊혀 치우지 못한 휴지 뭉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순간 당황하며 아줌마를 따라갔네요. 아줌마는 이것저것 체크하시더니 갑자기 뒤돌아서서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멍하니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줌마가 배시시 웃으시며 왜? 다 끝났는데? 하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 배를 콕 찌르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고 웃음이 터졌죠. 근데 창식 씨 반바지 거꾸로 입은 거 알아? 아까 급하게 입느라 반바지를 앞뒤 거꾸로 입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근데 창식 씨, 아까 베란다에 그 쓰레기 봉투 휴지 엄청 많던데 혹시 나 생각하면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버럭 변명을 하고 만 거예요. 알았어 알겠다니깐. 아줌마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하니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때 아줌마 눈에 거실 테이블에 미처 치우지 못한 캔맥주가 보였나 봐요. 혼술하고 있었어? 네.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요. 제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신세 한탄을 했네요.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쓰나 왜 그리 부정적이게 된 거야? 여자친구도 없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처박혀 죽드나 보고 혼술이나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참나. 나 같은 사람도 일이 열심히 사는데 아줌마가 어때서요. 든든한 남편 있으시겠다. 애들 이제 다 키우셨지. 거기다 건물주이신데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죠. 그거 다 옛말이지. 나 이혼했잖아. 그래서 가스 점검 일도 시작한 거고. 네? 이혼이라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아저씨가 아줌마랑 사이가 멀어지면서 주말마다 낚시 간다고 하고 노래방 들락거리고 심지어 업소 아가씨한테 원룸까지 얻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고 혼자 나와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근처 원룸 얻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이혼녀라니까 갑자기 또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렵게 지낸다는 소리에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한번 꼬셔볼까? 혹시 넘어올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네요. 평소 집에 혼자 있던 제게
그녀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죠. 사실 아줌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상형 정도로만 생각했었지.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성적으로는 그저 밤마다 외로울 때 상상으로 그치고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막상 이혼녀란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어라, 이거 혹시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나랑 나이 차이가 15살 가까이 나는데 과연 남녀로서 가능할까 싶은 거였죠. 근데 또 50대인 그녀가 여자로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참 복잡했죠. 그렇게 우리의 우연한 만남은 끝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요. 옥순 아줌마와의 강렬했던 첫 재회 이후 며칠 동안 그녀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너무 속 보이는 짓인가? 혼자 수백 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벌써 2번째 가스 점검 예정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낮에는 현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느라 집에 있을 턱이 없었죠.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관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도시가스 점검 왔다가요.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그때의 설렘이란 바로 문자를 보냈죠.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퇴근해서요. 혹시 저녁 시간도 괜찮으실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그럼 내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갈게. 저녁 7시쯤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흘린 땀을 씻어내고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털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옥순 아줌마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나, 지난번에 그 수수한 가스 점검원 복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상의에 아찔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죠. 하의까지 신은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차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가스 점검하러 온 사람의 복장은 더더욱 아니었죠.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화려한 파티에 가야 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줌마, 어서 오세요. 아이고, 퇴근하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죠? 제가 괜히 더 미안한 척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괜찮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뭐.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근데 아줌마 오늘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세요? 아니면 선이라도 보러 가시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신 거예요? 칭찬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어요. 그녀는 픽 웃으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어요. 아니, 나도 오랜만에 좀 차려입어 본 거야. 어때? 잘 어울려? 그녀의 눈빛에는 나 좀 봐줘 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죠. 와, 그쵸. 옥순 아줌마야, 워낙에 몸매가 국보급이시니까 뭘 입어도 명품처럼 잘 어울리시죠. 말이 필요 있나요? 그리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옥순 아줌마, 미모야, 뭐 제가 옛날부터 인정하는 얼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술술 아부성 칭찬이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진심이기도 했죠. 어머머, 얘 좀 봐. 칭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밥이라도, 아니 술이라도 한 잔 사야겠는데. 그녀가 기분 좋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겨우 이 정도 칭찬으로 아줌마한테 술 얻어먹는다면야. 제가 매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 정말. 그럼 매일 해줘. 그럼 내가 매일 맛있는 거 사줄게. 하하, 매일 칭찬해드리고 매일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면 뭐 같이 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쩌나. 저도 모르게 툭 위험한 농담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받아쳤죠. 왜 창식이는 나랑 같이 살기 싫은가 봐?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아니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죠. 하하, 저는 급하게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공기는 평범한 집주인과 세입자 혹은 가스 점검원과 고객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기류가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 같았죠. 가스 점검은 금방 끝났어요. 주방과 보일러실을 잠깐 둘러보고는 이상 없네 하고 싱겁게 끝났죠. 점검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점검도 끝났는데 이제 약속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슬쩍 물었어요. 아니, 없어, 약속. 그녀가 숄더백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약속 없으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어요? 난 또 당연히 어디 가시는 줄 알았죠. 선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그럼 혹시 클럽에라도 가시나 싶었는데. 클럽은 무슨, 얘도 참,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데를 가니. 그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럼 이대로 집에 가시게요? 에이,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으셨는데 아깝잖아요. 차라리 저랑 시원하게 맥주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 이번에는 제가 먼저 대담하게 제안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근데 어떻게 잘 대접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들어드리죠.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콧바 선수들처럼 한번 모셔볼까요? 아줌마, 저도 모르게 능글맞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 그거 좋은데, 호호호. 그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우리 창식이, 노총각이 콧바 선수 흉내라도 제대로 낼 수 있겠어? 아니, 아줌마, 저 을의 배도 한때 여자 여러 돌리고 다닌 남자라고요. 허세 가득한 허풍을 떨었죠. 물론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요. 그거야 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 알 수가 있나. 말로는 뭘 못해. 그녀가 새침하게 받아쳤어요. 참나. 진짜라니까요. 이거 뭐 당장에라도 증명해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하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아까 마시다 남은 맥주캔에 그녀가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캔맥주 몇 개가 더해졌죠. 안주라고는 제가 급하게 꺼낸 말은 오징어와 땅콩이 전부였지만 분위기는 그 어떤 고급 술집보다 뜨거웠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정확히 언제 했는지, 혼자 지낸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녀는 담담하게, 때로는 살짝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리고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이혼 후 무려 12살이나 어린 연하남과 반년 넘게 뜨거운 연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과 가능성을 동시에 느꼈어요. 12살 연하도 만났다면 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점점 술 기운이 올랐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대담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웃기도 했죠.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매끈한 다리와 술 기운에 발그레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꾸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짙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알딸딸한 기운이 우리 사이를 감돌자 그녀가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슬슬 지루해지는데 창식이 아까 나 재밌게 해준다면서. 그녀의 말에는 농담기보다
뭔가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했죠. 살짝 달아오른 그녀의 뺨과 촉촉해진 눈빛에 제 심장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아줌마, 재밌게 해드려야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그럼 우리 좀 특별한 술게임 한번 해볼래요? 술게임? 뭐, 좋은 거 있어.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죠. 뱀사, 안사하다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슬쩍 운을 뗐습니다. 우선 선을 정하고 선이 옆 사람한테 뱀사, 안사?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뭔데? 만약 안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거고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만약 산다고 대답하면 물어본 사람이 산다고 한 사람한테 원하는 스킨십을 하는 거죠. 뭐 처음엔 가볍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톡 치거나 일부러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죠. 스킨십. 그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그게 다야? 아뇨.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살짝 낮췄어요. 이게 계속 한 바퀴 돌면서 산다고 했을 때 하는 스킨십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좀 더 과감해져야 하는 거죠.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좀 노골적인 게임이라 그녀가 에이, 무슨 그런 걸 해 하며 손사래를 치거나 민망해하며 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 뭐야, 재밌겠는데? 콜.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망설임 없이 외쳤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빼기는커녕 재밌겠다며 덥석 받아들이다니. 이거 오늘 보통 분위기가 아니구나. 뭔가 단단히 잘못 흘러가고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거나 그때부터였어요.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던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건 망설일 이유도 물러설 명분도 사라졌죠.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녀가 이 게임을, 이 아슬아슬한 스킨십의 수위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을 넘나드는 게임의 끝에서 우리 둘 사이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햇수로는 거의 4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연애는커녕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37살 노총각. 밤이면 허한 옆구리를 긁적이며 맥주캔이나 홀짝이는 게 전부였던 제게 평소 이상형으로만 그려왔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은 심장을 터뜨릴 듯한 불꽃과도 같았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술기운을 넘어선 어떤 갈망과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세상에 빼기는커녕 오히려 재밌겠다며 눈을 반짝이다니. 이건 오늘 밤 무언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긴장감과 흥분감이 뒤섞여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술기운인지 뭔지 모를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정신 차리자 김창식 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제 이성은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뱀사, 안사. 게임은 처음 몇 번의 어색한 탐색전을 지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첫 스킨십은 가볍게 손등을 스치는 정도였죠. 아줌마가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어요.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지그시 바라봤죠. 다음 차례 그녀가 저에게 산다고 했을 때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그녀의 체온이 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게임은 점점 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어요. 벌주를 마시는 횟수보다 산다는 외침이 더 잦아졌고 스킨십의 강도는 약속처럼, 아니 약속 이상으로 깊어졌죠. 그녀의 뜨거운 시선과 제 가쁜 호흡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고 술잔을 부리치는 소리는 이미 먼 배경 음악처럼 아득해졌죠. 몇 바퀴가 돌았을까? 이제는 서로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누를 수 없었어요. 결국 끓어오르는 용기를 쥐어짜 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아줌마, 침대로 가도 돼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까와는 다른 묘하게 장난스러우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책임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죠. 제가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푸흐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아유, 귀엽기는.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속삭였어요. 뭘 그렇게 놀라. 가자. 안방으로. 그녀를 따라 들어선 안방. 역시 우리 창식이는 다른 남자들하고는 뭔가 다르네. 네? 뭐가요? 몰라. 그냥 만족스러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선 어떤 교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옥순 아줌마,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3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고 그녀 역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남김없이 쏟아내는 듯했죠. 단순한 하룻밤의 불장난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깊은 곳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한 교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그녀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죠.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옥순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왔어?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 된장찌개 끓여줄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집으로 들어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텅 비어있던 제 원룸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현실인가? 그날 이후 옥순 아줌마는 거의 매일 저녁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오랫동안 맞춰온 퍼즐처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집밥의 따스함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밤이면 그녀를 품에 안고 잠들었고 아침이면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의식되지 않았죠. 그저 제 옆에 있는 그녀의 온기와 미소만이 전부였어요. 물론 가끔 그녀의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 한편이 아릿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선재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3년 넘게 독수공방하던 노총각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는 이제 옥순이라는 여자와 함께 웃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뱀사 안사. 그날 밤 그 아슬아슬했던 게임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녀를 통해 배우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문을 통해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평범한 술자리와 장난스러운 게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운명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